자, 지난 밤새 미국 시장의 흐름을 진단해 보면서 우리나라 시장 개장하기에 앞서 꼭 체크해야 될 핵심 포인트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키포인트 빅데이터 연구소 이상준 소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장 키워드는 무엇일지부터 공개하도록 하죠. 오늘장 키워드입니다. 자, 키포인트 한 곱이 벗어난 시장이라는 키포인트인데요. 자, 10월 들어서 굉장히 힘들었던 시장이 이제 좀 한 고비를 벗어나나 싶기도 하고요. 자, 이 키포인트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이야기를 더 자세하게 해보도록 하겠고, 일단 지난 밤사이 미국 시장부터 한번 흐름을 짚어주시면요. 부채 한도 문제가 타결을 본 건 아니고 12월 달로 2월이 됐죠. 네. 시간을 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 원인으로 해서 좀 많이 올랐는데 다우운송 지수는 좀 약세를 보였고요. 러셀 2000 지수도 1.5%, 반도체 지수도 1.1%가 올랐습니다. 근데 대형 기술주들은 아마존 정도만 1%가 올랐고 나머지는 1% 안쪽. 특히나 이제 페이스북이나 넷플릭스 같은 종목은 마이너스 1%대 약세를 보이기 때문에 이쪽이 좀 약세를 보였고요. 반도체주 중에서 AMD가 2.7%, 그리고 모더나도 2% 넘게 올랐고 여행주도 좀 강세를 보였네요. 네. 트립닷컴이라든지 트래블러스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뭐니 해도 근데 가장 특징적으로 많이 올랐던 게 어제 우리나라도 자동차주 확 올라왔잖아요. 네네. 포드가 5.5%가 올랐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GM도 거의 5% 가까이 올라오면서 자동차가 좀 올라오면 시장이 안정될 텐데 한번 좀 기대를 한번 해보고요. 네네. 나이키나 월트 디즈니 같은 종목도 2%대, 1%대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약보합세를 기록하면서 94.225달러. 유가는 또 다시 급등했어요. 미국에서 전략 비축률을 방출하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네. 1%대 급등을 했습니다. 78달러대로 올려왔고 국제 10년물 금리는 계속 올라갑니다. 나흘 연속 상승하면서 1.575%까지 좀 올라와 있고요. 자, 뉴욕 증시 올라온 건 좋은데 제가 새벽에 눈 뜨면 항상 지수 보거든요. 네네. 왜 이렇게 많이 올랐지 싶었는데 아침에 다시 일어나서 종가를 보니까 많이 상승폭이 줄었어요. 네네. 지금 차트를 한번 제가 캡처를 해왔는데 나스닥 지수 5분봉을 좀 캡처를 해왔거든요. 네. 근데 S&P 500이나 다우지수나 똑같은 모습이에요. 쭉 올랐다가 막판에 상승폭을 상당 부분 반납을 하고 갔죠. 네. 그러니까 나스닥 지수를 예를 들면 고점 대비해서는 한 100% 정도, 100포인트 정도 상승폭이 줄어들었거든요. 네. 뒷심이 약했던 얘기고 그리고 테이퍼링 얘기가 또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 벗어나면은 또 뭐가 나오고 그렇죠. 그리고 역시 그 뒷심이 악화되는 거는 강세장으로 보기 좀 어렵다. 좀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미국 시장 상황을 살펴봤으니까요. 국내 시장의 어제장 수급 특징주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어제는 낙폭과대주 잔치죠. 낙폭과대주 쪽으로 특히 기관들이 좀 많이 샀고 네. 줍줍했다 그러나? 근데 계속 올라갔을지 모르겠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호텔 신라는 사흘 연속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네이버도 이틀 연속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약간은 카카오하고는 다른 수급을 미세하게 좀 보이고 있다. 그리고 기아라든지 SK케미칼 어제 기아도 대단했죠. 네. 근데 빠진 거 생각하면 그 정도는 한번 올라도 이거 세 발의 피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SK케미칼 같은 종목도 쌍끌이가 나왔고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전체 규모랑 관계없이 종목별로 연속 쌍끌이가 나온 종목이 굉장히 좀 드물어요. 네이처셀 정도면 사흘 정도 쌍끌이가 나왔고요. 어제 에코프로비엠, 펄어비스, TK케미칼 이런 종목들도 쌍끌이가 나왔는데 그것보다 제 눈에 더 들어온 종목은 기관이 연속으로 사고 있는 종목. 네. 스튜디오 드래곤은 열흘 연속 사고 있고 그리고 CJ ENM 제가 지난 방송 때 한번 눈길이 간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때부터 좀 많이 올랐거든요. 네네. 사흘 연속 기관이 사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여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관심 종목은 롯데정밀화학입니다. 네. 수급이 완전히 좋아진 건 아니고 조금 더 확인해야 되는데 일단은 기관은 완만한 매수세로 돌아왔고 기관이 조금 더 사주는 걸 확인해 봐야 되는데 네네. 이 회사를 들고 나온 이유는 실적이에요. 지금 3분기 실적이 워낙 잘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에폭시 원료인 ECH라고 있는데요. 네. 이게 이제 가격이 중국의 이제 가동 중단, 그러니까 글리세린 가동을 중단하면서 네네. 지난 분기에 비해서 가격이 3분기에 7.5%가 상승했고 가성소다는 연초에 비해서 지금 엄청 폭등하고 있는데 중국이 PVC 생산을 줄이니까 이게 부생물이거든요. 네네. 완전 요쪽으로 인해서 실적이 3분기에도 좋고 4분기에도 좋고 2022년에도 좋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 특히 이제 기본적인 이거를 바탕으로 역시 이 종목도 수소경제 관련주고요. 롯데그룹의 이제 수소 경제 핵심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암모니아 운반 사업 이런 것도 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의 성장 동력도 확보하고 있는 회사다. 그리고 실적 컨센서스도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이 종목은 뭐 이렇게 뭐 급할 거는 없어요. 지금 네네. 그 수급도 확 들어온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천천히 봐가면서 실적이 좋기 때문에 일단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급 특징주로 지금 완전 돌아선 건 아닌데 이게 워낙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니까 실적 좋으면 또 수급 들어오는 거가 되겠죠. 그렇죠. 예. 자, 이런 기대감으로 롯데정밀화학을 꼽아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그 오늘장 키포인트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한 고비를 넘겼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게 본격적인 좀 상승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어제 생각보다 굉장히 좀 셌고요. 네. 오전에 제가 조마조마했어요. 왜 조마조마했냐면은 어제는 올라갈 거는 그 분명해 보이는데 네네. 양봉으로 마감되느냐 음봉으로 마감되느냐 이게 상당히 오늘도 그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네네. 근데 미국이 뒷심이 약했는데 오전에만 하더라도 올랐다가 음봉이 나오면서 이게 또 그런 거 아니야 그랬는데 네. 결국 양봉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뭐 그 부분은 긍정적인데 근데 완전 지금 바닥 짚고 본격적으로 돌아설 것이냐 그렇게 보기는 또 어려워요. 왜냐면은 어제 코스피 거래 대금이 11조 원입니다. 네. 확 줄었어요. 이 얘기는 막 매수세가 적극적으로 이거 싸니까 죽죽하자 들어온 게 아니고 매도한 애들이 이제는 그 못 팔겠다 그래갖고선 매도를 멈췄다. 이게 어제 그 반등, 비교적 센 반등의 좀 배경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미국 흐름을 보더라도 일단 뒷심이 굉장히 약한 흐름이잖아요. 네네. 우리 시장도 그것 때문에 좀 영향을 받긴 받을 텐데 올라간 것 때문에요. 네. 이거 오늘도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가 양봉이냐 음봉이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주체별로 보면은 지금 제일 고민이 되는 변수가 환율이 안 내려가요. 지금 그러니까요. 어제도 찔끔 내렸는데 1,190원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가 아주 역사적으로 위기가 있는 상황이 아니면은 1,200원대는 안 올라갔는데 잘안 가죠. 지금 목전까지 와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 정도면 되면 한번 내려올 때가 됐는데 그리고 또 연간으로 따져도 원화만 유달리 약세거든요. 이런 흐름이라면은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우리 시장을 좀 견인하기는 좀 어려운 흐름이다. 그 부분 때문에 일단은 오늘 중요한 포인트가 환율을 먼저 좀 봐야 될 것이고 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나마 그 10월 중에 그 긍정적인 부분이 국내 기관의 시장을 방어하고 있잖아요. 네. 하루도 안 빼고 코스피 시장에서 매일매일 순매수를 기록하고 있는데 근데 누가 사느냐? 그 기관 중에서도 금융투자가 사고 있습니다. 네. 금융투자는 뭐 조 앵커도 잘 아시겠지만 네네. 굉장히 단기 성향을 보이고 있는 네. 그 매매를 좀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로 시장을 견인해서 좀 끌고 올라갈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낙관하기가 좀 어려운데 그렇다면은 지금 뭐 여건이 나쁘기만 하느냐 좋은 게 좀 눈에 보이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네. 주식형 펀드로 이제 돈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지금 작년 코로나 이후 생겼던 현상이 기관 그 간접 투자 못 믿겠으니까 내가 직접 투자했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월간으로 따지면은 8월, 9월 연속으로 좀 그 주식형 펀드로 돈이 들어왔고 지금 차트가 나오고 있는데 저 빨간 선이 지금 주식형 네. 펀드 움직임이거든요. 지금 들어오는 모습이 완만하지만 지금 돌아선 모습이 좀 확인이 되죠. 네. 거기다가 투시는 주식형 펀드 유출입하고 비교해서 지금 돈이 여유가 있는 편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장을 지지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 연휴 끝나고 나서 개천절 대체 휴일 지나고 네네. 나서 네. 우리 시장이 항생 지수가 안 밀리는데 우리 시장만 유달리 약하게 밀렸던 이유가 있어요. 네네. 특히 어제는 반등을 했는데 그저께 같은 날 그렇게 긴 음봉을 내면서 그렇게 그 시장이 꺼질 이유가 없거든요. 우리 시장만 유달리 약한 요인. 그 부분은 뭐 그 대주주 요건도 어느 정도는 네네. 영향을 미치겠지만 기본적으로 좀 그 급매물이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신용매물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을 했고 뭐 일각에서는 뭐 로스컵 물량도 나왔다고 네네. 로스컵 물량도 나왔을 것이고 우리 시장만의 수급 요인이 작용을 했는데 신용잔고 흐름을 보면은 신용잔고가 확 줄어들었습니다. 잠깐 삼성전자 하기 전에 신용잔고 차트 한번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7월 초 수준까지 확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글쎄요 일단 급매물 부담은 줄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3분기 잠정 실적이 잠시 전에 발표가 됐습니다. 매출액은 73조 원, 영업이익이 15조 8천억 원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 자세한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할게요. 김희슬 기자 연결됐죠? 네, 삼성전자가 회사 설립 후 처음으로 분기 매출 7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 삼성전자가 조금 전 발표한 3분기 실적을 보면 이 매출은 73조 원, 영업이익은 15조 8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지난해 3분기보다 매출은 9.02%, 영업이익은 27.94% 늘었는데요.
이 두 분기 연속 영업이익 10조 원을 달성한 것은 이 반도체의 호황기였던 지난 2018년 3, 4분기 이후 3년 만입니다. 증권업계는 반도체와 스마트폰 사업이 이번 실적을 견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부분에서 메모리 가격 상승과 시스템 반도체 실적 개선 등에 힘입어 10조 원에 가까운 영업이익을 올렸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3분기까지 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고 비메모리 부분도 파운드리 주문량이 늘고 개혁 가격이 오르면서 이 수익성이 개선됐을 거란 관측입니다. 이 모바일 부분의 경우 새로 나온 접히는 폴더블 시리즈가 예상을 뛰어넘는 호응을 얻으면서 3조 후반대 영업이익을 달성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 삼성전자에 따르면 갤럭시 신형 폴더블 폰 2종은 이 정식 출시 39일 만에 국내 판매량만 100만 대를 넘었습니다. 다만 코로나 특수를 누렸던 가전 부문은 다소 주춤할 것으로 보이고 또 4분기에는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 하락세가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 부문별 실적을 포함한 확정 실적은 이달 말 발표될 예정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김희슬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번 실적에 대한 평가도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현대차 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장 노근창 센터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단 분기 실적으로는 사상 최대 역대급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번 그 실적에 대한 평가부터 한번 내려주실까요? 매출액이 사상 최고 실적도 기록했고, 그리고 분기 영업이익도 2018년 3분기 17.5조 원 이후 또 가장 높은 수준을 또 기록을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고실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배경에는 메모리 가격이 3분기까지는 어쨌든 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고, 여기에 갤럭시 폴드를 필두로 한 IM, 그리고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애플의 또 어쨌든 LTPO라는 좀 더 부가가치가 높은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면서 실질적인 이제 수익성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시장 컨센서스 자체가 이미 상당히 높아진 상태였기 때문에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특히 일부에서는 3분기 영업이익을 17조까지 예상했던 그런 시각도 있었고, 저희도 사실은 16조를 좀 넘게 봤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15.8조라서 막상 실적은 어닝스 서프라이즈는 아니었고 오히려 시장의 기대치가 조금 가했다, 그렇게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역대급은 맞지만 시장이 예상했던 것에 비해서는 영업이익 측면에서 약간은 부족해 보이는 그런 실적이라는 말씀이신데, 아무래도 요즘에 또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둘러싼 비관론이 있는 상태여서 앞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전망이라든지 그리고 투자자들의 전략은 어떻게 세워가면 좋을까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번 3분기 실적의 의미를 그렇게 두고 싶지는 않습니다. 실적이 잘 나와도 주가가 계속 지금 하락을 했기 때문에 실적보다는 이제는 지금 비관의 중심은 이제 4분기부터 내년에 진행될 메모리 가격, 그리고 삼성이 사실은 많은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아직 시장이 크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파운드리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는 현재 주가는 메모리 가격이 급락하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주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4분기에 3분기 실적이 어떻고 4분기 어떻게 변하는 것보다는 10월 달에 맺어질, 즉 10월 말에 맺어질 D램 고정 가격 동향을 좀 잘 살필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삼성이 어쨌든 간에 게이트-올-어라운드라고 TSMC를 앞서는 그런 파운드리 선당 공정이 있는데, 그거를 원래는 내년 하반기 양산이었는데 양산 시기를 앞당겼다고 최근에 언론 보도가 났죠. 그 말은 그 선당 공정, 게이트-올-어라운드에 대한 수율 자체가 상당히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기 때문에 이 두 부분이 저는 지금부터는 설령 삼성전자가 D램 가격이 하락해서 분기 실적이 3분기를 정점으로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감소하더라도 오히려 이제는 악재보다는 이 두 가지 내용에 관심을 갖는 그런 식으로 현재 주가는 이미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저희는 오히려 이 두 가지의 방향성에 따라서 주가는 좀 탄력적으로 반등하느냐 아니면 완만하게 반등하느냐, 그 갈림길에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정도의 시각을 좀 갖고 계시는군요. 지금까지 현대차 투자증권 노근창 리서치 센터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이상준 소장과 더 추가적인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방금 노근창 센터장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약간의 이익은 좀 시장 기대치보다 좀 별로일 수도 있는데라는 그 의견도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삼성전자의 실적이 발표가 됐고, 뭐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는 동시효과 구간은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본장에서 좀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으세요? 지금 뭐 마이크론도 실적 잘 내놓고 주가가 좀 많이 빠졌었잖아요. 네네. 지금 정확히 컨센서스 정도가 때문에 올라주면 좋겠지만 삼성전자가 시장 끌기는 좀 어려운 분위기인 것 네네. 같고요. 10월 시장 특징이 국내 기관 중에서 금융투자, 그다음에 그 연기금, 투신, 보험이 동시에 많이 사고 있는 게 중형주를 많이 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10월 중에 쌍끌이면서 나오고 있는 중형주를 조금 정리를 해봤고요. 그 종목 표 하나 좀 보여주시면은 근데 그 현대해상 같은 종목이 이제 가장 네. 강한 쌍끌이가 났던 종목이고 오늘 얘기했던 롯데정밀화학 이런 종목들인데 네네. 전체적인 시장 전략으로 보다 보면은 만약에 오늘 아침에 좀 세게 올라오잖아요. 네. 그러면은 절대로 쫓아사는 날은 아닙니다. 특히 선수들이 네. 밑에서 그 투자자들은 전문가들은 오늘 오전에 아마 매도 타이밍을 찾을 거예요. 지금 표가 나오고 있네요. 예, 이런 네. 종목들은 뭐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관심 가는 종목 이 중에서 롯데정밀화학, BGF 리테일도 조금 눈에 들어오는 종목이고, 네. 뭐 그러니까 그 대형주 중 매매 타이밍 잡기는 너무 어렵고요. 네. 또 오래 갖고 계신 분들은 이미 뭐 팔 수 없는 가격까지 왔지만 오늘은 어쨌든 아침에 적어도 오전에는 쫓아사는 날은 아니다. 그리고 시장이 이제는 패닉에서는 어느 정도 좀 벗어났지만 네. 완전히 바닥 짚고서 올라가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중형주를 좀 정리를 해드린 것도 실적, 수급 이런 걸 보면서 각계 접근하는 전략, 종목별로 접근하는 전략이 여전히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그 관심이 가는 종목들까지 꼽아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현대해상과 롯데정밀화학 그리고 BGF 리테일 이 정도까지를 꼽아 주셨고요. 자, 지금까지 빅데이터 연구소 이상준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